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지 2년 6개월 만에 서방 국가의 이 개입 가능성 임박했다는 전망에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이번 시간에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문가 한 분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아프리아과 교수이신 서정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시리아가 일단 유엔의 화학무기 사용 조사를 전격 수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그외 서방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빠르면 29일이요. 이 미국의 공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세계 언론의 그 공격 임박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MBC, 또 로이터 통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29일 혹은 30일에 제한적인 군사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그 보도의 근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화학무기 사용은 넘지 않아야 할 선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해왔었고요. 그간 화학무기 사용 정황과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대규모이고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관심과 비난이 고조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군사작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 케리 국무장관이 화학무기 사용 증거 있다, 반드시 책임 묻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요. 또한 그 미국이 그 중동과 유럽의 그 관련국들과 군사적인 협의를 끝낸 상황이고요. 지중해에서도 시리아의 크루즈 미사일 발사를 위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준비가 끝났다라는 건데요. 29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어떤 또 극적인 전환점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국제사회 군사 개입이 정당성을 얻어가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하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또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서방국이 군사 개입을 단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공격은 유엔의 동의 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시리아 정부가 그 전시에 민간인 보호와 화학무기 사용 금지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과 화학무기 협약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이제 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1999년 코소보 사태 때 유엔 동의 없이 미군과 나토군이 코소보를 공습했던 것이 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사례와 또 법적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이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러시아는 현재까지 서방의 군사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시리아에 관련한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과 같은 친시리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공격을 이에 대한 반격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방의 그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 상당히 심각한 그 어떤 이 전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어서요. 시리아의 공격으로 중동이 보다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아사드 정권이 서방의 군사 개입을 빌미로 또 반군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무차별 학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 관련국 간의 이 대립 양상이 치열한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시리아에 이제 군사 개입을 직접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국가 전 지역의 대리전 양상으로 좀 치닫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현재 이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이 또 그래도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아 사태에 대한 유엔의 입장이라든가 또 대응 방향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며칠 전부터 그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그
다마스커스 인근의 구타 지역으로 파견돼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 괴한들한테 총격을 받는 등 그 유엔의 조사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그 유엔 그 조사단 관계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그 유엔 조사단의 어떤 그 초기 조사 결과가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뭐 직접적으로 그 군사 공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 우려도 그렇고요.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는 유엔의 조사가 확실히 끝나서 화학 무기를 시리아 정권이 사용했다는 결론을 도달한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하에 군사적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유엔에서도 지금 조사는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화학 무기 사용의 시리아 정부의 소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시리아 내전이 화학무기 등장에다가 미국의 공습 임박까지 정말 국제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사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될 텐데 종지부를 해결책은 또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향후 시리아 사태가 어떤 판도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재 지금 시리아 사태가 2년 이상 지속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10만 명 이상의 지금 민간인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과 개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사드 정권, 즉 대를 이어서 독재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사드 정권이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서방에서 우려하는 것은 아사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시리아가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다. 즉 시리아의 여러 그 정치 세력도 종교 세력들이 갈등을 벌이면서 중동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라는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서방 국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리아 사태를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국제사회의 합의가 빨리 도출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시리아 사태가 향후 장기화되면서 중동 내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상당히 나름대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고 좀 민주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동의 어떤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혼란 양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동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자체는 세계 그 에너지의 가장 큰 공급처로서 중동의 어떤 그 불안정성이 향후 지금 국제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시리아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 아프리아과의 성정민 교수님 연결해 봤습니다. 자, 교수님, 이른 아침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